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건 기자가 오랜만에 서울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작년 9월 달에 뵙고 약 한 4개월 만에 뵙게 되는데 목소리 밝은 거 봐. 더 잘생기시셨어요. 뭐 우리 정영 기자야 늘 잘생겼지만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TV 마치고 와서 분장을 못 찍어서 그렇습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심플하게 인사하시네요. 앞에서 화도 길게 해가지고. 네. 이건 기자 이번에 자가격리 좀 길게 하셨죠?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래도 14일에서 줄어들어서 10박 11일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전에 왔을 때는 백신 완료자라서 자격이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길었지만 시차 적응하면서 네, 아주 휴식을 잘 취하고 또렷또렷한 정신을 나왔습니다. 예. 이거 요 근래 참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서 네네. 예, 그게 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방역 절차가. 그럼 뭐 오신 김에 설 연휴까지 쭉 보내고 가시는 건가요? 네네, 설 연휴도 보내고 어차피 A매치도 설 연휴까지 되기 때문에 네. 딱 설 연휴 보내고 또 그 즈음 되면 이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제 복귀할 소식이 전해질 것 같거든요. 또 맞춰서 또 돌아가서 또 좋은 소식들, 골 소식 전해드리도록 돌아갈 예. 예정입니다. 근데 A매치 기간 때문에 오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뭐 겸사겸사 개인 일정. 네네네, 개인 일정 때문에 올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A매치 기간도 있었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가 또 좀 다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후딱 날아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용 기자, 레바논과 우리 대표팀이 잠시 후 9시부터 경기를 치르죠? 네, 월드컵 최종 예선 7차전입니다. 우리 한국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좀 길게 했죠. 네. 그러면서 평가전까지 2경기 치르면서 단단히 준비를 했고요. 현재 레바논으로 넘어가서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 넘어가는데도 뭐 눈이 많이 와갖고 굉장히 힘들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예, 선발 명단이 발표가 됐나요? 네, 선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앞쪽에서 그러니까 윗선에서 공격수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황의조, 조규성,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이 정우영 선수는 이제 그 중동에서 뛰고 있는 그 정우영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권창훈, 여기에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그리고 골문은 김승규 골키퍼가 지키게 됐습니다. 운동선수 중에 정우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야구 선수 중에도 있고. 그렇죠. 네, 심지어 야구 캐스터 중에 또 정우영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자, 일단 오늘 포메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4-4-2 혹은 4-1-3-2에 해당할 텐데 네. 벤투 감독이 그 원톱, 그러니까 끝이 1로 끝나는 포메이션을 많이 써오다가 오늘은 조규성과 황의조라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를 2명 쓰는 투톱을 쓴다는 게 네. 상당히 이채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친선 경기 2경기 중에서 몰도바 상대로 시험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조규성, 황의조 투톱의 뒤에 미드필더로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권창훈이 설 텐데 이 4명이 일자로 설 수도 있고 네. 정우영 선수가 좀 뒤쪽에서 나머지 3명을 보조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네. 경기 중에 유연하게 위치를 바꿀 것 같습니다. 4-1-3-2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건 기자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조규성 선수, 황의조 선수의 투톱 체제가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면서 약간 황의조 선수를 물론 조규성 선수와 투톱으로도 세울 수 있지만 측면으로 조금 전술적인 움직임을 내려오게 된다면 네. 4-1-4-1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아니라 그 틈틈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4-1-4-1도 어떻게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규성 선수, 황의조 선수가 최전방에서 제대로 안 풀렸을 때는 황의조 선수를 옆으로 좀 세운다든지 그러면서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 권창훈 선수까지 중원에서 활약을 하게 하면서 미드필더 자원에서 미드필더에서 수적 우세를 노리는 그런 부분 전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벤투 감독이 또 그렇게 유리하게 바뀌는 전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라서 저의 바람의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벤투 하면 뭐 그냥 예측 가능한 네, 이런 해시태그가 붙을 정도인데 김정용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몰도바 때랑 뭐 비슷한 전술로 갈까요? 네,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벤투 감독의 축구는 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모범생 축구라는 거거든요. 축구.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제일 표준적으로 쓰는 전술. 그러니까 감독들이 그 지도자 강습회 가서 배울 때 그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정말 전형적인 전술을 잘 쓰는데 학원 가면 배울 수 있는. 네네. 근데 그것을 그냥 답습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수준 높게 구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평가전 2경기에서는 그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너무 경직돼 있지 않고 위치도 잘 바꾸고 유연하게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백은 어떻게 잘 메워질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를 어느 특정 선수로 메울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 자리에 누구를 배치하기보다는 약간의 전술 변화. 그러니까 4-2-3-1에서 왼쪽 날개를 서든 손흥민 선수를 그러지 않고 4-4-2로 이제 바꾼다든지 투톱 네. 체제로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손흥민 선수의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런 벤투 감독만의 나름대로의 머리를 쓴 수가 아닌가. 손흥민을 전술로 메운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이번 명단에서 보시면 송민규 선수가 네. 선발 라인업에 없는데 원래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 송민규 선수, 국내파 네. 공격수인 송민규 선수를 손흥민 선수 자리에 그대로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예. 근데 송민규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게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대신 쓸 플랜 B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플랜 C라고 볼 수 있는 전술 변화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터키에서 레바논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겨웠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은 선수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 송민규 선수는 그냥 뭐 근육이 좀 올라왔다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있다가 레바논 베이루트를 거쳐서 경기 장소인 레바논의 시돈이라는 도시로 갔는데 이스탄불에 폭설이 왔죠. 근데 사실 폭설이라고 해봤자 한국 서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 정도입니까? 한 뼘 미만의 눈인데 네. 이게 이스탄불 기준으로는 수십 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설에 대한 그런 대비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눈이 절대량은 적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의 주요 공항이 마비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눈 때문에 훈련장을 못 써서 잔디가 눈에 덮여 있으니까 훈련을 못 했지만 다행히 이동할 때는 이제 이스탄불 외곽에 눈이 덜 온 지역의 공항을 급히 찾아서 제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훈련을 하루 야외 훈련을 못 하고 실내 쉽게 말해서 헬스장에서만 훈련을 해야만 했죠.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황의조 선수가 투입이 된다 하니 황의조 선수가 얼마 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황의조 선수가 골이 12월 13일에 이제 트로아전에서 리그 6호 골을 넣고 네. 12월 13일이니까 한 40일 그 정도 골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저희 지난주에도 우리끼리 얘기를 했지만 약간 황의조 선수가 이 슬럼프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걱정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바람도 하고 하니까 그런 바람들이 하늘의 뜻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황의조 선수가 23일에 열렸던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왕 홈 경기에서 한 골도 아니고 두 골도 아니고 무려 세 골 해트트릭을 넣으면서 리그 7호, 8호, 9호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라스부르의 보르도의 그 이제 4-3 승리도 이끌었고요. 이 골로 인해 가지고 이 황의조 선수는 프랑스 무대 첫 해트트릭도 기록을 했고 여기에 박주영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리그앙 그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골 기록도 이제 다시 갈아치우는 그런 해트트릭의 여러 가지 기록에 뭐 특히나 그러면서 대표팀 합류 직전에 해트트릭이기 때문에 네. 골 폭풍, 골 감각도 크게 이렇게 올리고 온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레바논을 잡고 나야 월드컵 진출을 향한 뭐 어떻게 뭐 구분응선 거의 다 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말장난이지만 지금이 이미 한 7분응선은 넘었고요. 네. 잡으면 진짜로 9분응선을 넘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레바논을 잡았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잠시 뒤에 열리는 우리 A조의 다른 팀 경기들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면 이 경기만으로 바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팀 경기들이 뭐 한국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이긴다 해도 이어지는 시리아전까지 한국이 2연승을 한다면 다른 팀 경기 볼 거 없이 바로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연전이 상당히 조기 확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A조 상황은 이란이 1위, 한국이 2위예요. 네. 한국이 2위라고 해서 1위가 아니냐, 아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 2위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나머지 4팀을 크게 따돌렸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본선 진출권은 2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바논전 스코어 맞추기 그냥 간단하게 몸풀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저는 4대 0으로. 4대 0이요? 이게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울리 슈틸리케 감독 때 네. 원정 가서 3대 0으로 이긴 적 있거든요. 네. 지금이 슈틸리케 감독 때보다는 뭐 한 골 더 넣지 않겠나. 아, 그렇게 보십니까? 이건 기자는요? 저는 2대 0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 네. 여기에 약간 디테일 추가해서 골대 강타 2번. 네. 네, 그래서 2대 0 골대 2강타까지 한번. 저랑 비슷한데 한국의 고질적인 골결정력 부족을 첨가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기자의 답은. 네. 이런 거요. 슛! 이거요. 그렇죠. 그게 두 번 나오는 그게 한 거죠. 두 번 정도 있다. 어쨌든 뭐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뭐 A조에 속해 있고 거의 뭐 월드컵 진출은 당상관이죠. 따놓은 당상관인데 B조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B조가 사우디, 일본, 호주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이제 지금 이제 뭐 B조 경기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요 경기들 이뤄지기 직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점 16점으로 1위, 네. 그리고 일본이 승점 12로 2위, 호주가 승점 11로 3위 이렇게 3파전이고 그 밑에 오만, 중국,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이미 이제 직행할 가능성 없어졌고요. 네. 오만, 중국도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일본과 중국 경기가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홈에서 하는데 2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네. 끝나면 중국도 사실상 한 98% 직행 가능성이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호주와 베트남은 이제 8시 1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뭐 탈락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까지 했었는데 일본이 기사회생한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조 2위냐 조 3위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일본과 호주의 조 2위 싸움이 계속 팽팽하게 가고 있고 아마 이제 오늘 둘 다 이길 거기 때문에 아직 일본은 안심할 수 없다. 그 호주와 정말 치열한 경쟁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1월 A매치 기간 또 어떤 대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포폴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또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직접 뵈니까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심초사한 게 영국이 이제 네. 이 전화 랜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자가 중간중간에 김정용 기자랑 저랑 하는 중간에 말을 못 끼어드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죠. 오늘은 그냥 막 끼어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있나요? 자, 일단 지금 원래 1월 A매치 기간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그 A매치 기간이 3월달, 4월달, 5월달 뭐 이렇게 있는데 1월 달에는 A매치가 없었는데 이 1월 A매치가 이번에 생긴 게 계속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월드컵 예선이 미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생기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1월 A매치 기간에 유럽에 있는 대표팀들끼리 경기가 아예 없고요. 그래서 다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아시아 최종 예선 이런 경기도 열리고 있고 물론 네. 이제 최종 예선에 오르지 못한 팀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친선 경기를 하게 되고요. 북중미 역시 지금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도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고 아프리카는 월드컵 예선을 안 치르고 지금 카메룬에 모여서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컵이라고 하죠. 우리의 아시안컵 같은 네네. 그런 대회를 지금 열심히 치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안에서는 이 네이션스컵이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대륙마다 있는 가장 큰 대회 한 개씩 다 있는데 네. 그게 아프리카는 네이션스컵, 아시아는 아시안컵, 유럽은 유로, 유로. 북중미는 골드컵 뭐 이런 식으로 대륙마다 제일 큰 대회가 하나씩 있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 대회는 16강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승 후보 중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조별리그에서 되게 잘했는데 16강에서 탈락했다는 점. 와, 나이지리아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집트와 코트디부아르는 둘 다 정말 굉장한 스타 군단이고 우승 후보들이 일찍 만났다. 16강에서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승부차기 끝에 이집트가 생존하면서 그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첫 네이션스컵 우승 도전을 계속하게 됐고요. 좀 특이한 게 개최국 카메룬과 코모로라는 나라의 경기였는데 코모로는 그 아프리카의 그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도 독립을 되게 늦게 한 신생국이라서 네네. 축구도 되게 못해요 사실. 네, 네. 근데 이번에 되게 이변을 일으키면서 16강에 올라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허무하게도 카메룬과의 16강전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선수단 안에 퍼져서 네. 하필 골키퍼들이 쭉 걸려가지고 네.
골키퍼가 다 없어졌어요. 어. 그래서 원래 수비수 보던 선수가 급히 장갑 끼고 나와가지고 네. 이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선전을 했는데 1대2로 패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네이션스컵이라는 대회가 지금 성적이 코로나19에 걸리냐 안 걸리느냐로 왔다 갔다 하지 그 선수들의 실력은 그 다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참 이변에 이변을 거듭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네이션스 컵입니다. 뭐 끝까지 8강, 4강 결승까지 재밌겠네요. 네, 예. 결국에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네.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왕자의 게임의 가장 큰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집트가 그렇게 축구 잘하는지 몰랐는데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이집트 네네. 거기 출신이군요. 어쨌든 뭐 유럽 쪽에서는 조금 한가할 수도 있는 뭐 A매치 주간이겠습니다. 경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더 분주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과 관련된 이적 시장 소식이 있나요? 네,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이 소식을 기다리셨을 건데 네네. 황희찬 선수 네. 원래 이제 그 울버햄튼에서 임대로 뛰고 있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너무 잘하니까 네. 울버햄튼이 빨리 데리고 오고 싶다. 그래서 완전 이적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영입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 간밤에 그러니까 이제 27일 새벽 정도가 되겠죠. 그곳 시간으로는 영국 시간으로는 26일 밤에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완전 영입 완전 발표가 영입.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1월 26일이잖아요. 1월 26일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에 26세 생일을 맞이한 그날이 황희찬 선수 생일이었거든요. 네. 26세 생일을 맞이한 26번 등번호의 황희찬 선수가 네. 완전 영입을 했고 그 계약 기간은 26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6이라는 숫자가 4번이 네. 이렇게 들어가서 26 황희찬 이렇게 외워주시면 앞으로 뭐 축구 수능 고사 이랬을 때 상당히 일타 강사님이셨군요. 마치 그 e스포츠 쪽에서 홍진호 선수의 2처럼 네. 26이라는 숫자랑 네. 그냥 황희찬은 각별하네요. 26이다. 네, 예, 26살이다.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이적하는데 지금 부상 중이라 네. 발목 잡지 않는 거 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런 걱정이 있긴 했었어요. 사실 이제 부상이라서 이 마지막 울버햄튼 쪽에서도 뭐 그러니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 황희찬 선수를 데리고 왔을 때 부상되면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보여줬던 황희찬 선수의 그런 뭐 열정이라든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황희찬 선수 잡아야 된다. 여기에 뭐 리버풀이라든지 다른 구단도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라는 뜻을 좀 내비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울버햄튼은 어차피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 내보낼 것 같으니까 황희찬 선수 잡자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고 참고로 수원의 우리 정상빈 선수가 울버햄튼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단 울버햄튼에 못 뛰니까 스위스의 그라스호퍼라는 구단에서 임대로 조금 이제 뛰고 온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누구보다 이제 이건 기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미어리그로 기왕 해외로 진출할 거면 독일보다는 내가 있는 영국으로 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더 바빠질 마일리지 쌓이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이맘때면 꼭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우리 터키에 있는 김민재 네. 선수는 그냥 터키에 계속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완전히 0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좀 희박해졌죠. 왜냐하면 현지 시간 1월 31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새벽에 그 서유럽 주로 리그들의 이적 시장이 닫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김민재 선수가 뭐 좀 이렇게 변죽만 올렸지 결정적인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촉박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서유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제안이 페네르바체에 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여유 있게 여름을 보는 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터키 항상 그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은 터키 언론에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뭐 터키 언론의 보도대로만 간다면 아마 터키에는 호날두도 뛰고 있을 것이고 박지성 선수도 뛰고 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 뛰고 있을 그런 겁니다. 썰들이 좀 터키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군요. 터키 매체들은 좀 많이 씁니다. 썰을. 그렇군요. 또 어떤 이적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큰 건들이 있는데요. 스페인 대표팀 윙어 페란 토레스라는 스타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 공격수인 앙토니 마르시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세비야로 임대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 팀에 제라드가 감독으로 왔거든요. 그 예전 한 10년 전 스타 선수였던 제라드가. 그런데 워낙 스타고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 설득을 잘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이면 다 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 굉장히 대어였던 리카 디뉴라는 수비수 또 필리페 쿠티뉴라는 윙어 이런 선수들이 다 제라드 선수의 전화를 받고 제라드 감독의 전화를 받고
어유 감독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이러면서 다 어. 찾아왔다는. 그래서 에스턴 빌라가 전력 보강을 잘했습니다. 제라드 선수가 영국에서 위치가 좀 굉장한가 봐요. 지금 이제 영국 축구, 잉글랜드 축구를 이끌어 나갈.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뭐 프랑크 램파드, 웨인 루니, 스티븐 제라드 네.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선수들이 감독으로 변신을 했어요. 네. 근데 램파드 감독은 첼시에서 좀 어느 정도 하다가 너무 못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웨인 루니 감독도 2부 더비 카운티에서 잘 못하고 있는데 네. 이 스티븐 제라드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스코틀랜드 레인저스를 우승으로 이끌고 그 그러니까 정도면 마지막 뭐. 남은 희망이 돼버린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이 높습니다. 토트넘 쪽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토트넘이 말이죠. 사실 뭔가 좀 아직까지 영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도 지원을 할 때 소신 지원이 있고 하향 안전 지원이 있는데 계속 소신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 선수들에게 계속 오퍼를 넣는데 뭐 블라우비치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캐시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 오퍼를 넣는데 네. 다 지금 거부당하고 있고 우리는 토트넘 관심 없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 그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 관련해서 아마 남은 기간에 오피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러브콜을 보냈던 그 블라우비치는 그러면은 거부하고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이 선수는 유벤투스로 갈 것 같고요. 갈 것 같고요. 예, 오늘 현재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네. 뭐 현지 보도를 볼 때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적료가 한국 한화로 한 1천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유망하고 지금 사실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공격수 중에 한 명인데 토트넘과 아스날이 모두 노렸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나 런던 가기 싫다. 나 이탈리아 리그 안에서 뛰겠다 이러면서 유벤투스로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K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오르샤 선수가 그렇죠. 좀 번리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또 썰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르시치 선수죠. 그 디나모 자그레브에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뛰었던 그렇죠. 그 등록명 별명이 오르샤였던 거죠. 그렇죠. 네네. 전남과 울산에 뛰었는데 자그레브에서 잘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시즌에 디나모 자그레브 소속으로 토트넘을 상대를 하면서 헤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토트넘을 탈락시켰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번니가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강등권이고 그래서 지금 번니가 거의 데리고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또 이제 리그 19위 강등 위기에 있는 와포드가 굉장히 좀 베테랑 감독을 모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와포드가 지금 리그 19위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실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감독 지금 이제 로이 호지슨 감독 74세 죠. 이 감독인데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 있고 난 이후에 끝내고 난 다음에 지난 시즌 끝내고 난 더 이상 감독 안 하겠다. 네. 거의 감독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이 와포드에서 안 됩니다. 감독님 우리 팀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라니에리 감독을 이렇게 경질을 시키고 호지슨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와포드 15번째 감독이 됐습니다. 네, 뭐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신데 74세 호지슨 감독은 얼마나 버티실까요? 모르죠. 사실 그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미 전술이 좀 낡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망이 아주 희망적이진 않습니다만 뭐 제 예상과 다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야속합니다. 이번 주 랄롱도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축구 전문 기자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